우리의 뇌는 수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에는 저장된 정보를 다시 꺼내서 활용하기도 하죠. 이러한 우리 인간의 능력을 바로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바로 이 기억의 용량에 관한 것입니다. 대체 우리의 뇌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또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상식과 학계의 대답은 무척 다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 인간의 기억 용량은 무척 작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방금 전 두었던 휴대폰은 대체 어디 있는 것이며, 분명히 외웠던 영단어 뜻은 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는 연인의 질문에 왜 나는 대답을 할 수 없는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기억 용량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계의 답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사실 학계에서는 인간 기억 용량의 한계를 아직 정확히 측정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에 대한 상식과 무한대를 저장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의 불일치를 이해하려면 장기 기억과 의식, 작업 기억과 인출이라는 개념들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장기 기억이라는 가상의 저장소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우리가 접한 대부분의 정보들이 바로 이 가상의 저장소인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정보를 잠깐 꺼내서 기억 작업대에 올려놓는데, 이 기억 작업대를 바로 작업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장기 기억의 정보를 작업 기억으로 불러내는 과정을 인출이라고 합니다. 작업 기억으로 잘 인출된 정보들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볼 때 여러분이 기억해서 답을 맞춘 모든 정보들은 장기 기억 속에서 바로 이 작업 기억으로 정보가 잘 인출된 정보들인 것이죠. 만약 인출이 잘 안 되면 우리는 해당 정보를 작업 기억으로 가져오지 못하게 되고, 이는 기억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결국 기억 안 나네, 완전 까먹었다 하면서 정보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 번에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의 용량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의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결국 작업 기억으로 잘 인출된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정보의 용량은 결국 작업 기억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작업 기억이라는 기억 작업대의 크기에 따라 한 번에 떠올릴 수 있는 정보량이 결정되는 것이죠. 이는 책상이 넓으면 더 많은 자료를 올려놓고 공부할 수 있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럼 핵심 질문은 바로 이 기억 작업대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 있을 것입니다. 작업 기억의 크기는 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과거에는 매직 넘버 7이라고 해서 7개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고 여겨진 적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학자들은 이 작업 기억의 용량이 3개에서 4개 정도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어를 떠올린다고 하면 한 번에 3개에서 4개 정도의 단어만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작업 기억으로 인출이 되지 않은 정보는 장기 기억 속에서 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이보다는 인출이 잘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인출이라는 과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유도하냐에 따라 더 쉽게 될 수도 아예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듣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5번째로 나오는 음악이 뭐냐고 제가 지금 딱 물어보면 여러분 대부분은 그 음악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4번째 음악을 듣고 있으면 자연스레 다음에 나오는 5번째 곡이 무엇인지 떠올릴 수 있게 되죠. 이렇게 관련 정보나 힌트를 조금만 주어도 우리는 마치 기억에서 소실된 것 같았던 정보들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인출은 정말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나이도 한 가지 요소 중 하나라 볼 수 있죠. 나이가 들수록 인출 능력이 점차 안 좋아지기 마련이고, 분명 아는 정보임에도 그 정보를 떠올릴 수 없거나 엉뚱한 정보를 떠올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TV를 켜야 하는 상황에서 에어컨 좀 켜봐 하면서 말하는 것도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기억에 대한 상식과 학계의 결론이 상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업 기억 용량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억 정보의 크기는 3개에서 4개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일상에서 수많은 인출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억이 무척 유한하다고 믿게 됩니다. 한편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억이 보다 잘 인출되도록 유도하는데, 이렇게 유도를 해보니 우리의 장기 기억 속에 정말 무한대에 가까운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첼이라는 연구자는 단 1초에서 3초 정도 노출된 그림 정보를 무려 17년 뒤에도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이런 일련의 그림들을 잠깐 보여주었고, 17년이 지난 뒤에 전체 그림의 35%만 남아있는 파편화된 그림들을 다시 보여준 후 참가자들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인지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파편화된 그림들 중에는 17년 전에 봤던 그림도 있었고 처음 보는 그림도 있었는데 참가자들은 놀랍게도 17년 전에 아주 잠깐 봤던 그림들을 처음 보는 그림들보다 훨씬 더 잘 인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단 1초에서 3초 정도만 노출된 정보라도 우리의 장기 기억 속에 잘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작은 작업대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원하는 아무 정보에나 접속해서 제약 없이 기억해낼 수 있으면 우리 인간은 마치 슈퍼컴퓨터처럼 엄청 뛰어난 능력을 보일 수 있었을 터인데 말이죠.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정서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별, 죽음과 같은 정서적으로 힘든 경험들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습득한 정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인출되지 않는 것이 정서 회복에는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정보들은 쉽게 인출되지 않도록 인출폭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한 정보들은 서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4번째 노래를 듣고 있으면 자연스레 5번째 노래가 무엇인지 떠올리게 되는 것처럼 한 가지 정보에 접속을 하면 관련 정보도 함께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의식적 기억 능력에 제약이 없으면 한 가지 정보를 떠올릴 때 계속 관련된 정보가 무한대로 떠오르게 될 것이므로 우리의 정신을 온전히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자, 시험을 망해도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부모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엄마, 아빠, 이게 내 장기 기억 속에는 분명 이게 답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게 근데 내 뇌가 나를 보호하려고, 내 정서를 보호하려고 이게 인출을 막아가지고 그래서 다 틀린 건데 하고 말이죠. 그러면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이게 뭔 개소리.